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리더를 위한 심층 분석, 리더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더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조직 전체가 성장하고 그 영향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 동료 리더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다른 리더를 세우는 귀한 나눔과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리더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2가지의 답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익명을 요청하신 한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리더분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일 겁니다. 저는 본래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연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밟아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타고나길 갈등을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특히 관계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직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단어는 마치 싸움을 걸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렇다면 이 개념의 옷을 한번 갈아입혀 보면 어떨까요? 직면을 성장을 돕는 코칭, 혹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주기라고 다시 정의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직면이란 결국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하는 직면은 매우 사랑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직의 구성원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실을 말해줄 만큼 신경을 쓸 것입니다. 당신이 조직 자체를 아낀다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꺼이 직면할 용기를 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길 수 있지만 여전히 실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역할극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사용했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뢰하는 동료나 멘토를 찾아 실제 상황처럼 대화를 연습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문장 하나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10분 동안 날씨 이야기나 안부를 물으며 시간을 끄는 것은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 공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핵심을 바로 이야기하되 이런 식으로 운을 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조금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지 알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각이 잦은 팀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계속 지각하는 모습은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 당신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후에 올바른 행동을 제안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이지만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해 보십시오.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훨씬 더 편안하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리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들고 팀원들의 성장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리더 역할을 맡게 된 분의 질문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3가지 핵심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 되십시오. 둘째,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셋째, 솔선수범으로 이끄십시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배우려는 능력과 태도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곧 배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이 배우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40년 경력의 리더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리더가 되기 위해 반드시 화려한 직함이나 권력, 높은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신뢰,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직함을 가진 리더보다 마음을 가진 리더를 훨씬 더 빠르게 따릅니다. 직함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 즉 진정한 정을 가진 리더를 사람들은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선수범하십시오. 즉, 당신 스스로가 따르고 싶은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명한 농구 감독이었던 존 우든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에 있어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본보기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너져가는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입니다. 팀워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면 치열하게 경쟁하십시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훌륭한 팀이 되십시오. 누가 공을 세웠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 팀이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승리하는 팀의 일원이 되는 것만큼 짜릿한 경험은 없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동료들, 명확한 비전과 전략, 넘치는 열정, 그리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람.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반대로 무관심하고 나태하며 비협조적인 팀에 속해 있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만 처리할 뿐 공동의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지 않는 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팀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비전이 부재하고 팀원들은 낙담해 있으며 조직 문화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독버섯처럼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무엇을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세계적인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팀워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팀워크란 공동의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성취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저는 이 정의를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팀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걱정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봅니다. 출근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즉, 회의에 참석하고 이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이메일에 답장하는 등 과업 목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팀의 팀원은 본능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팀은 과업 중심적이지만 건강한 팀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과업 중심적인 팀에서는 경영진이 창의성보다는 수능을 원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오히려 벌을 받기 십상이죠. 이런 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튀지 않으며 그저 생존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우리 팀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팀, 무너져가는 팀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 중 하나 혹은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첫째, 비전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승리인지 모릅니다. 둘째, 리더의 책임 회피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 탓이야, 시장 탓, 경제 탓이야 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셋째, 팀원들의 책임감에 대한 저항입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넷째, 팀원들의 갈등 회피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섯째, 리더의 신뢰 보류입니다. 팀원들을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리더들은 팀 단합 대회라도 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레포츠를 즐기거나 실내 게임 같은 것을 하죠. 물론 이런 활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런 활동은 무너져가는 팀의 근본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팀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안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악순환은 이렇습니다. 먼저 잘못된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직면의 부재 때문에 그 행동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남 탓하기가 만연해지면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써, 해봤자 소용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가정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더 많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생산적인 직면을 통해서입니다. 리더가 용기를 내어 잘못된 행동을 올바른 태도로 직면할 때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생산적인 직면은 팀원들이 책임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인 가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침내 생산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팀을 선순환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더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할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문제의 증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성장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사업이 성장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조직의 최고 리더 26명과 함께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회의 시간에 여러 명의 팀원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나온 8개의 대답은 모두 그 팀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9번째가 되어서야 한 리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리더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손가락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상당 부분 혹은 거의 전부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회의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나의 문제입니다. 회의의 방향성을 내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회의 자체가 불필요하고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나의 문제입니다. 팀원들의 나쁜 태도를 몇 달 동안 방치했다면 그것 또한 나의 문제입니다. 리더는 거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문제의 뿌리는 대부분 리더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이자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교정은 문제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을 팀 전체에 명확히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개선되었을 때 함께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팀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팀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너져가는 팀에는 비전 부재, 책임 회피, 책임감 저항, 갈등 회피, 신뢰 보류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 직면의 부재를 낳고 남 탓과 부정적 가정을 거쳐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리더는 생산적인 직면을 통해 이 고리를 끊고 책임 수용, 긍정적 가정, 생산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의 증상이 아닌 뿌리를 진단하고 그 뿌리에 직접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대부분 리더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과 팀을 돌아볼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팀의 건강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하다면 팀원들에게도 익명으로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리더가 생각하는 점수와 팀원들이 느끼는 점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우리 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5가지 특성, 즉 비전 부재, 책임 회피, 책임감 저항, 갈등 회피, 신뢰 보류 중 무엇입니까? 가장 아픈 손가락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큰 문제점, 즉 증상을 파악했다면 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입니까?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파고들고 리더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리더가 바로 설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의 서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